접근하면서 뉴욕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헨리의 영향으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북부 지역에 홍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등 국제공항에서 모두 1,000대가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고 13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헨리가 속도를 더 늦춰 코네티컷과 뉴욕주 경계선 부근에서 정체된 뒤 뉴잉글랜드를 지나 동쪽 대서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헨리는 미국 상륙 직전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내륙 지역의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이번 폭우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쌍둥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 쌍둥이는 부모가 폭우의 진로에서 벗어나려던 중에 홍수에 쓸려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와 뉴욕 일대를 강타한 이후 처음으로 뉴욕을 겨냥한 헨리의 연방정부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폭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 대부분의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에 필요할 경우 재난구호 작업을 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다행히더는 허리케인이 아니라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됐지만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폭풍으로 해당 지역에 심각한 홍수, 정전 피해 가능성이 있다. 각 주의 준비 대응, 복구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또한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일부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었습니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10시를 기해 김해 등 경남 11곳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오마이스는 제주도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한 뒤 빠르게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까지는 태풍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을 피해 1억 7천만 달러 현금을 들고 아랍에미리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아들 타렉 가니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120만 달러짜리 고급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이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가니 대통령의 아들 타렉은 미 회의사당 건물에서 불과 1.6km 정도 떨어진 타운하우스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집은 타렉이 2018년 95만 9천 달러에 구입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값이 치솟았고 그의 집이 있는 지역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미 전국 상위 7%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타렉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명문 스탠퍼드대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하스 경영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탠퍼드대 재학 시절엔 1년간 휴학을 하고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아버지의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비영리 기구에서 수석 경제학자로도 일했으며 현재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사립 워싱턴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찾아가 그에게 아프간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거부하며 문을 닫았으며 인터뷰 거절 몇 시간 후 워싱턴 DC의 로건 서클 지역에 놀러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파란색 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타렉은 고급 시계와 가죽 제품 매장에 들어갔다 나온 뒤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가니 대통령의 딸 마리암 가니가 미 브루클린의 호화 주택에 거주하며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리암 가니의 작품은 뉴욕 구겐하임과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등에 전시돼 있으며 2018년 버몬트에 있는 사립 베닝턴 칼리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이 아프간을 떠날 때 엄청난 양의 돈을 챙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그는 18일 영상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이며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으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카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가니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를 버린 지 일주일 후 그의 두 자녀는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아프간인들은 탈레반의 억압적인 통치에 공포에 떨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 생산된 볼트 EV, 볼트 EUV까지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전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앞서 2차례 리콜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추가 리콜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20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팔린 2019년형부터 2022년형 쉐보레 볼트 전기차 73,000대를 화재 위험을 이유로 추가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리콜은 지난달 2017년부터 2019년 생산분 볼트 전기차 69,000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뤄진 추가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볼트 EV 화재 사고는 대부분 충전 중이거나 충전 전후에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양상은 달랐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충전량이 90% 이상이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90% 이상 충전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모듈 기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차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4월 리콜 조치 이후에도 화재가 더 발생이 확인된 사례만 총 1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볼트 EV 화재 사고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일 75%까지만 충전했으며 충전기를 뽑은 후 몇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차주는 제너럴 모터스의 권고 사항을 모두 지켰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차고와 그 앞에 주차했던 SUV 오토바이까지 전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추가 리콜 사태를 두고 GM과 배터리 납품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 관계가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리콜로 추산되는 10억 달러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라면서 전도유망해 보이던 양사 간 전기차 분야에 장기 협력 관계가 위태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추가 리콜과 관련해 LG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LG 측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을 분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너럴 모터스와 LG가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설립해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두 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상태이며 IPO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큰 고객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SDI도 지난해 BMW와 포드 등의 공급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47,000여 대를 리콜하는 등 이딴 화재는 한국의 배터리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35%에 달하지만 중국 CATL이 올해 상반기 점유율 29.9%로 LG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서는 등 추격이 거셉니다. 글로벌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품질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훈련장에서 중학교 3학년 A군이 1학년 B군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23일 대한양궁협회가 경북 예천 양궁부 폭력 사건에 대해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폭력 사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약속하므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가해 선수의 추가 학교 폭력 정황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 학생 C군은 현재 2학년으로 1년 전 양궁부에 있을 당시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을 그만둔다 하였지만 이번에 발생된 사건으로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C군의 학부모는 지난 20일 같은 학교 양궁부 후배 선수에게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힌 3학년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양궁부를 탈퇴하게 됐다고 해당 학교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전 학년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신속하게 이번 주 학폭위를 여러 결론을 내리고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최초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가해자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으로 3m 거리에서 B군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고 이를 알아차린 B군은 황급히 피하는 과정이 등에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자리를 비운 코치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점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돼 중징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B군의 아버지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A군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으로 아이들을 따돌렸으며 점점 진화하여 이제는 활로 사람을 쏘아 다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코치가 빈번하게 자리를 비워 선수들의 폭력을 방관한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중학교는 해당 코치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관리 지침에 따라 양궁훈련, 안전수칙 등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관련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피해자 측에 새로운 피해 사실이 잇따르고 있어 진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의 여부를 가린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